안녕하십니까. 한능검의 특급 가이드, 인기 가이드 홍인기입니다. 자, 이제 10강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 10강 부분은 근대의 경제, 사회, 문화와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대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는데요. 이 근대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은 근대의 경제 침탈과 그리고 경제적 구국운동, 자 그리고 항일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그리고 근대의 문화와 문물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항일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에서 한 문제 정도가 꼭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구국운동과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한 부분, 근대 문물과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꼭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20년대,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0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일 의병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지난 9강에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의 주권이 하나하나 강탈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1905년의 을사늑약이 중요한 것은 이후에 우리의 민족운동이 단순한 근대화 운동이 아니고 이제는 빼앗기는 주권을 되찾기 위한 구국운동의 성격을 띠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구국운동이 국권회복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구국운동이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무력 항쟁을 통한 국권 회복, 그래서 의병 운동으로 전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 애국개몽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먼저 항일 의병 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일 의병 운동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1895년에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의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의병운동인데요. 이때는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양반 유생들의 주도하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관파천 이후 고종의 권고로 해산하세요라는 고종의 권고로 자진 해산하게 되는데요. 일찍 끝났지만 의병운동의 첫 번째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유인석, 이소웅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을사의병과 정미의병인데요. 정미의병이 좀 더 중요합니다. 자, 순서대로 을사의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의병은 이름 그대로 을사늑약, 을사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의 조약 체결이 계기가 돼서 일어난 의병인데요. 자, 이 이름들을 좀 알아두세요. 의병장대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양반유생 의병장으로서 민종식, 최익현 요 두 사람, 그리고 신돌석이라는 평민 의병장이 등장했다라는 거. 양쪽 다 중요합니다. 물론 평민 의병장으로서 신돌석이라는 의병장이 등장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양반 의병장으로서 민종식, 최익현 이 두 사람도 꼭 알아두십시오. 이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의병은 역시 정미의병이죠. 이 의병운동이 시험에 나오면 주로 정미의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미의병이 일어난 원인, 군대 해산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병 전쟁의 양상을 띄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 진공작전, 의병 연합부대가 편성이 돼서 서울 진공작전이 전개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당시에 13도 창의군을 조직하는데요.
이인영과 허위 요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두 사람 이름 꼭 알아두세요. 중심이 돼서 결성이 됐고 실제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 공사관의 의병을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미의병에서는 역시 의병연합부대의 서울 진공작전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 이름까지, 의병장들 이름까지 꼭 알아두라고 강조합니다. 다음. 자, 이번엔 애국개몽운동이 되겠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이제 단순한 근대화 운동이 구국운동, 국권을 되찾기 위한 국권회복운동으로 전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국권회복운동 가운데서 무력항쟁을 통한 국권회복을 추구했다라고 하면 의병운동이고, 그리고 실력 양성을 통한 장기적인 국권회복을 추구했다라고 하면 애국개몽운동이 되겠습니다. 장기적 실력 양성운동으로서의 애국개몽운동. 자, 이 단체들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신민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대한자강회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안에도 가끔 등장합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 보안에는 일제히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입니다. 보안이라는 말이 보국안민의 약자예요. 나라를 지키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저지하는데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자, 그 다음 대한자강회인데요. 대한자강회는 일단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계몽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회를 설치해서 월보를 간행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 해산됐다라는 거, 요거를 꼭 알아두십시오. 대한자강회가 나오면 요것도 같이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민회인데요. 자, 신민회 참 중요합니다.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나오면 신민회가 자주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근현대사 쪽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이 신민회는요, 이 나오는 내용들을 모두 다 알아두셔야 돼요. 뭐 핵심이 따로 없습니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안창호, 양기탁 등이 만든 비밀결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권회복과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화정을 추구하는 단체였다라는 거죠.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을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주장한 단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의 활동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대성학교 안창호가 세웠죠. 정주의 오산학교, 요거는 이승훈이 세웠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 학교들을 설립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태극서관이라는 서점, 그리고 자기회사를 운영했다라는 거, 그리고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을 벌여서 만주의 삼원보라는 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독립군을 양성하는 가장 유명한 학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는 거. 이것도 모두 신민회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1910년대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조직이 들통나는 바람에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자, 이 신민회에 대한 내용은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이 내용들이 나오면 아하, 신민회라고 찍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꼭 알아두십시오. 다음. 자, 근대의 경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이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열강의 경제 침탈과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내용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일단 이모군란 이후 청상인이 내륙 진출이 벌어지면서 일본 상인과 청상인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정도가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 침탈 부분에서는요,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이요.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라는 일본인이 주도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화폐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교환한다. 이 얘기는 화폐 발행권을 빼앗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 지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메가타가 중심이 돼서 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됐다라는 이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열강과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내용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게 가장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구국운동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경제적 구국운동 총 5종류가 있습니다. 반공령, 상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보완회, 국채보상운동 5종류가 있는데요. 밑으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밑으로 갈수록. 이 국채보상운동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근데 다른 것들도 기본적인 내용은 아셔야 됩니다. 반공령. 자, 반공령은 우리나라 곡식의 외부 유출, 외국의 유출을 금지하는 명령이죠. 자, 이 반공령이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시행된 바가 있는데 결국은 일본의 항의에서 결국 취소가 됐다. 철회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권수호운동. 자, 시전상인이 주도한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권수호운동은 독립협회가 주도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보완회는 앞에서 나왔죠. 일제히 황무지 개관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역시 중요한 것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뭐 유명한 그러한 구국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자, 국채보상운동은 국채가 빚이죠. 국가가 진 빚이에요. 빚 갚기 운동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주와 금년 등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이거를 갚자. 일본의 진 빚을 갚자라는 그러한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결국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자, 어디서 시작됐느냐? 대구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 국채보상운동과 자주 비교가 되는 게 192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에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국산품 애용, 토산품 애용 운동인데요. 이 물산장려운동과 국채보상운동과 자주 비교가 됩니다. 자, 대구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이번 근대시설과 교육기관의 설립인데요. 자, 이 표를 보면 뭐 굉장히 많죠. 통신전기, 우편, 전화, 전기, 전차, 철도, 의료, 건축시설, 교육기관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외우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시험에 주로 출제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든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출제위원들이 어렵게 내겠다고 작정하면 정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정총국 갑신정면 중단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전기파트에서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돼서 이 운영이 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철도 알아두십시오. 자, 철도는 경인선이 개통된 연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899년 노량진에서 제물포를 연결하는 이 경인선이 이 최초의 철도로서 개통이 됐다라는 거죠. 이 연도는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습니다. 물론 연도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제로서 이 경인선 철도 개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부선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의료시설 중에서 광해원이 또 나옵니다. 광해원. 자, 나중에 재중원으로 개칭되지만 초창기 명칭은 광해원입니다. 1885년 갑신정변 이후에 미국인 선교사였던 알렌이 처음으로 만든 병원입니다. 요 광해원도 좀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교육기관은 꽤 자주 나옵니다. 교육기관은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원산학사예요. 원산학사. 자,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입니다. 사립, 공립 다 포함해서 최초의 학교예요. 최초의 근대적 학교. 원산학사. 원산학사는 이 선택지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원산학사. 자,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이름처럼 이 원산에 세워진 학교예요. 덕원 주민들이 원산에 세운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원산에 세운 학교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동문학과 유경공원도 같이 좀 알아두십시오. 외국어 교육을 위한 전문 학교고, 그 다음에 유경공원, 근대적 관립학교로서 공립학교로서 처음 세워진 학교가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유경공원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헐버트 길모어 등의 외국인 교사, 미국인 교사가 초빙돼서 교사로서 활동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오개혁기에 들어와서 갑오개혁을 통해서 갑오개혁 때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죠. 자, 이 갑오개혁 이후에 한성사범학교가 세워졌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 학교가 세워졌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1900년대에 와서 한성중학교라는 학교와 여러 기술학교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립학교들이 이때 많이 세워졌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요,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거는 그 전근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교육과 관련된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근대 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도 순서대로 좀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최초의 학교들, 그리고 갑오개혁기에 세워진 학교들, 그리고 1900년대에 세워진 학교들, 자, 3단계로 나눠져서 설명이 돼 있죠. 요것들 괜히 나눈 게 아닙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금 까다롭거나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때 요 내용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이번엔 근대 언론입니다. 신문이에요. 신문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대에 만들어진 신문들, 중요한 신문들만 총 7개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봐두셔야 되냐면 최초의 신문으로서 한성순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상업 광고가 실린 신문 한성주보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최초의 민간신문이자 한글신문 독립신문, 독립협회가 만든 거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가 출제 비중으로 보면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영국인 베델이 간행한 신문이고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고요. 의병운동에 호의적 보도를 했던 신문입니다. 자, 이 대한매일신보가 특히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신문들도 기본적으로는 좀 봐두셔야 되는데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요.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자,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을 통해서 일제강점기가 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식민 지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내용이죠.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 보통 3단계로 나누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는 어떤 통치며 무슨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고 어떤 제도를 만들었고 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 1920년대에는 통치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내용들이 새로 추가됐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느냐라는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1930년대 이후에는 또 통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바뀐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강제로 억압을 했느냐라는 내용들, 구체적인 제도나 법안 같은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910년대부터 보겠는데요. 1910년대 하면 무단통치죠. 무단통치. 이 무단통치의 핵심 내용은 헌병경찰 통치가 되겠습니다. 헌병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한다. 헌병은 원래 군대의 경찰이죠. 군대의 경찰인 헌병이 일반 민간에 나와서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이 폭력성이 강한 그러한 경찰, 바로 헌병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바로 헌병경찰 통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단 통치 내용 중에서 헌병경찰 제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흔히 자주 등장하는 게 일반 관리와 교사들까지도 제복과 칼을 착용하도록 했다라는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10년대의 경제정책으로서 토지조사 사업이 자주 나오죠. 토지조사 사업. 정해진 기간까지 이 땅이, 당신이 갖고 있는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해야만 토지 소유주임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토지조사 사업, 바로 기한부 신고제로 적용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결국은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해서 바로 일본의 조선 총독부에 귀속시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빼앗긴 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령 알아두십시오.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령의 제정인데요. 회사 설립 시에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세우겠다라고 이 요청을 하면은 허가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게 회사령입니다. 자,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대입니다. 그다음 1920년대로 넘어가면, 자, 1920년대는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무조건 무단 통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조선 총독부가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죠. 문화 통치입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소프트한 느낌이죠.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 무단 통치에 에서 무문화 통치로 바뀐 내용들을 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관 총독의 임명이 가능한데요. 실제로는 이제 장군 출신들, 군 출신의 인물들이 총독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문관 총독도 임명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임명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경찰제를 시행하게 되지요. 헌병경찰이 군대의 경찰로 돌아가고 이제 일반 경찰이 경찰 업무를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등경찰제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특수경찰이 특수경찰. 고등경찰이라는 게 특수경찰인데 요거는 반일운동만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경찰입니다. 자, 이런 고등경찰제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925년에 제정됐어요. 연도까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 바로 사회주의와 항일운동을 탄압하는 근거의 법으로 만들어서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수많은 항일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이 치안유지법, 일제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이에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에 보면 산미증식계획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산미증식계획. 일본 내부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식민지에서 식량 생산을 늘려서, 특히 쌀 생산을 늘려서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이죠. 산미증식계획.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증산량보다 유출량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식민지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한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늘어난 생산량 이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쪽에서는 식량이 더 부족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해결했다라는 정도, 이런 내용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모두 1920년대라는 거죠. 1920년대 이런 계획들이 있었고 통치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일본의 식민지 지배 통치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1930년대 이후입니다. 요즘 특히 요즘 들어서 최근에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하면 1930년대 이후가 가장 많이 나온다.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온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930년대 이후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은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인들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라는 그런 민족적 구분, 감정조차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한국인 스스로가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민족의식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즉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동화 정책이죠. 동화시키겠다는 정책이 아주 무서운 정책입니다. 이거를 강요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내선일체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한 몸이다 라는 내선일체를 강조했고요.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 강요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어요. 창씨개명이라고 하지요. 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또 시험에 자주 등장한 게 바로 요건데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자, 치안유지법으로 한번 구속된 사람은 계속 감시한다는 거예요. 계속 관찰한다는 거죠.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그 다음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자, 이거는 아예 예방구속. 너는 과거에 전과가 있고 항일운동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위험한 놈이야.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데려다가 구속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대단한 악법이죠. 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민족말살 통치 내용들과 관련해서 꼭 알아주셔야 돼요. 전부. 그 다음에 경제정책 중에서는 이 국가총동원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면서 쌀 가져갔어요. 금속류 가져갔어요. 식량 배급제로 했어요. 그리고 징병징용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군대에 끌고 간 거죠. 여자 정신대 근무령 여자들도 노동일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일부는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이 수탈당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다라는 거죠. 자, 관련된 사진 자료도 꼭 봐두십시오. 자, 놋그릇 공출했어요.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제로 시켰어요. 강제징용 노동자들, 자, 이 귀환했던 최근에 자료가 나오죠. 자, 이 1930년대 이후 일종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에 대한 내용들 전부 전체적으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대의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4가지 운동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독립협회 가, 황국중앙총상회 나, 보안회 다, 국채보상기성회 라가 나와 있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 자, 독립협회입니다. 대동상회 장통상회를 설립하였다. 독립협회는 이런 상회사를 설립한 적이 없고요. 개항 이후에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의 상인들이 조직한 상회사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그다음에 나, 황국중앙총상회,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러시아의 전령도는 지금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요.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의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자 했던 그러한 섬입니다. 여기에 조차 요구, 빌려달라는 요구를 저지했던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황국중앙총상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다음 다. 자, 보안회인데요. 일제히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맞죠? 일제히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서 성공했습니다. 보안회. 그 다음에 라, 국채보상기성회예요. 국채보상기성회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겠죠. 자, 라, 금주금년을 통한 차관갚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맞죠? 빚갚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리을 맞습니다. 디귿과 리을인 맞음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알 수 있겠죠? 다음. 자, 이번에는 근대의 언론이 나왔습니다. 신문이네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터넷 검색창이 나왔네요. 뭔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소개를 보면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함께 창간하고 박은식, 신채호 등의 항일 논설을 실었다.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어서 일본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았다. 자, 베델과 양기탁이 함께 창간했어요. 항일 논설을 실었어요.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죠. 자, 근대 언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한매일신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신문이고요. 그리고 항일 논설을 많이 실었고요. 그리고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호의적인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옳은 것은 답이 딱 나오죠.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라는 게 되겠고요. 다른 신문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천도교 기관지 만세보가 되겠습니다. 2번 상업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됐다. 상업광고 한성주보에서 처음으로 실리게 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촌계몽운동을 위해서 분나루드운동을 전개했다. 분나루드운동은 1931년 일제강점기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주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5번 순한문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순한문신문 열흘마다 발행한다.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한성순보의 순자가요.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발행한다라는 거죠. 요즘에 무슨 일보 하는 신문들은 일보죠. 매일 발행한다 그래서 일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자, 일제의 식민지배 통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거의 뼈만 남아있는 사람이죠. 구조된 사람입니다. 자, 남태평양 밀류한처로 끌려갔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사진이 처음 공개됐어요.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징용령 이후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처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일본군에게 130여 명이 학살당하고 67명은 살아났어요. 미군에게 구조된 사진 속 생존자들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모습입니다. 딱 보이죠? 사진만 봐도 눈에 보이니까 실감이 납니다. 자, 바로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강제징용, 바로 1944년 징용령이 내려졌는데요.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끌고 갔습니다. 자, 대개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이 뭐가 되겠냐라는 문제겠어요. 1번.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참변이 발생했다. 간도참변은 우리 독립군의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거죠. 1920년의 일입니다. 아니고요. 2번. 일제가 중국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했다. 뒤에 나오지만 미스야 협정 1925년입니다. 따라서 아닙니다. 3번.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분나루드 운동이 시작됐다. 분나루드 운동 동아일보에서 1931년에 전개한 운동이라고 했죠. 역시 아닙니다. 4번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투했다. 1930년대 초반, 뒤에 가서 나오지만 1930년대 초반 한국 독립군 만주에서 활동하던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대전자령 전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1930년대 초반이니까 아니죠. 자, 5번 일제가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바로 창씨개명, 일본식 성명 강요. 5번이 바로 1930년대 후반 이후에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던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기 1930년대 이후에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근대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과도기적 시기의 중요한 내용들, 핵심 내용들 요약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이제 10강이 끝났네요. 자, 힘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교재와 함께 저 14강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을 마치고 다음 11강으로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11강에서 만나요.